싱가포르 일탄에서 주거복지,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만하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정부가 집값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있기에 안정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우리 시기의 부동산 거품 투기, 영끌, 비투, 깡통전세, 갭투기, 역전세난, 빌라왕 등의 말은 아예 있지도 않고 꿈도 꿀 수 없다고요. 이제 오늘은 싱가포르의 주거가 아닌 식,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먹는 거, 이것을 싱가포르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이끌어갈까요? 이것도 역시 싱가포르 정부는 강력히 국가가 통제합니다. 물가 안정대책,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예 정부가 마트를 운영하는 식입니다. 이름하여 국영마트.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물가 안정을 아예 정부가 잡고 들어가는 식입니다. 실제로 저도 싱가포르 가면 몇 가지 장을 봐옵니다. 아주 싸고 좋은 각종 통조림들이 많이 있어서 사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싱가포르 국민들이 국영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에서 어떤 음식을 해먹는 데는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거예요. 최저임금에 비해서 생필품 물가가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즉, 야, 내가 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 그 음식값 비싸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외식을 한다든지 술을 사 마신다든지 하는 것들, 이 과소비 성향의 항목들에는 정부가 세게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수 생활 품목들과 어떤 형평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싱가포르 가서 술 마실 때 많이 못 마셔요. 술과 안주 모두 다 비싸거든요. 맥주 한 병에 돈 10,000원이 넘어요, 보통. 그래서 아껴 마십니다. 근데 또 이게 아껴 마시는 맛이 있어요. 또 저는 실제로도 그런 국영마트에 우리 손님들을 모시고 갑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나오면 대개 호텔 주변에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대개 국영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보시면 우선 깜짝 놀라십니다. 과일, 각종 통조림, 고기, 과자, 빵, 육류, 야채, 콩, 쌀,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이 한국보다 아주 싸거든요.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사면요, 손님들도 또 함께 따라서 사십니다. 오이 피클, 고추 피클 뭐 이런 것들, 삼겹살이나 등심 바베큐 할 때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막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호텔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산책하듯이 가서 싱가포르 국영마트에 장을 볼 수 있는 호텔 선정은 우습지만요, 이자니까 하는 겁니다. 정말로요. 그럼 다른 여행사들은, 그들은 어떻게 하는데, 거의 90%가 특히나 싸구려 패키지 여행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호텔을 도시 외곽에 잡습니다. 이건 싱가포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베트남, 태국, 라오스, 중국, 대만, 일본 어디든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아주 단순한 두세 가지 까닭 때문입니다. 첫째, 호텔비가 우선 몇만 원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3박 5일, 4박 6일 하면은 그것도 단체로 15명 정도만 되어도 값이 꽤 드는 거죠. 둘째, 이게 더 아주 중요한데요. 외곽에 있는 호텔에다 손님들을 묶어놔야지, 그래서 손님들이 저녁에 아무것도 못해야지 다른 옵션이나 쇼핑 장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저처럼 호텔을 그 도시의 중요 포인트에 두었을 때 손님들이 밖에 스스로 걸어나가서 마사지도 7,000원에 받고 5,000원짜리 수영복도 사고 10,000원짜리 꿀단지도 사고 하여튼 자유롭게 다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보로 15분 안에 뭐 차이나타운도 있고 무슨 성인쇼도 있고 그 뭐든 손님들이 다 하시게 되면 막말로 가이드 장사는 다 끝난 거예요. 라오스 편에서도 옵션 투어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패키지 여행사들은 호텔을 반드시 조심해가게 잡아서 손님들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은 멋진 해외에 나왔으니까 화려한 밤거리라도 보면서 걷거나 맥주라도 한 잔 여유롭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얘기하면 나가야 되니까 야간 투어 1인당 30달러. 참 저는 이런 비열한 장사를 하기가 너무 싫어서 자유롭고 즐거운 여행이라는 게 죽어도 이게 아니어서 지금까지 호텔을 그런 곳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인도네시아 가이드 최불암이 거기는 현지 애들이 한국말 배워서 직접 가이드를 하는데요. 그래서 가이드들 이름이 원빈, 김혜수, 전도연 뭐 다 있습니다만 걔가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왜 호텔 이거 잡아? 보통 여행사 이 호텔 안에 우리 손님들 저기 마사지 받고 저기 쇼 보고 또 저기 야시장 술 처먹고 어떡해? 내가 그래서 그러라고 잡았어 불암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게 진짜 여행이야.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그랬더니 최불암이 가만히 나를 쳐다보던 그 황소 눈깔이 생각납니다. 하여튼 해외여행 시 호텔의 위치 선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옵션 투어 5개를 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싱가포르는 서민 물가도 정부가 통제하고 조정해서 시민들이 마음 편히 정부를 믿고 따라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이게 일반 서민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모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한 가족 친지들이 소고기를 구워 먹고 아이들은 신나서 뛰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우선은 먹고 사는 것에 다 걸려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새삼 해봤는데요. 바로 그것을 싱가포르는 정부가 완전히 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바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조차 강력히 통제하는 이 전체주의를 사람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순응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참 산다는 것과 그 살아가는 세상이란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상당 부분 국가에 넘겨주는 대신
전체주의, 사회주의적 통제를 통해 안전한 삶과 돈으로 대신 돌려받은 거예요. 자유를 내주는 대신 안정된 경제 생활을 보장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화 대사처럼 살려는 드릴게. 그런데요, 이런 비판도 싱가포르에선 큰일 납니다. 정부나 총리 비판을 했다가는 더더욱 큰일 납니다. 저도 이 방송으로 싱가포르 입국 거절을 받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싱가포르 못 들어가면 어쩌지? 살짝 걱정도 됩니다. 실제로 2022년도 싱가포르의 세계 언론 자유지수, 이것을 월드 프레스 프리덤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계 139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짐바브웨나 우간다보다도 낮습니다. 또 민주주의 지수는 몽고나 요즘 영화에 나오는 그 수리남보다도 낮아요. 그런데요, 싱가포르는 단연 아시아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세계 5위고요. 사실상 100% 완전 고용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참 재미있죠. 최저임금 같은 거 없고요. 노동조합 설립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로자의 해고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이런데도 세계 경제순위 6위입니다. 이게 참 저를 고민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꼭 좋다는 생각을, 꼭 그렇지만 또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싱가포르이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에서 더 이상 그 어떤 고정관념으로 묶여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생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존하시면서 모두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꼭 세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